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봉사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한국은행 탄선언, 대한민국 집값 추계상,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대에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의 대출 금지와도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승승장구하던 집값이 전세대출 금지와 주담대 제한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과연 대세 하락이 올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부동산 침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료상담 010-2191 여기치료, 제가 직접 웹카드가 입지를 출연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2시 한국은행 폭탄선언, 대한민국 집값 추계상. 자, 고심하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자, 파월의 생각과 어떨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별표랑을 치겠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이 좀 커졌어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상승 요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참 변화무쌍합니다. 볼래요? 먼저 대출 금지가 화근이었습니다. 무주택 전세대출 금지. 사실상 다들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주택자가 대출받아서 여주택자 갭투자 속에 들었다면요, 이거 안 나와요. 안 돼요, 안 돼. 말이 좋아서 1주택자 대출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표현은요, 1주택자 갭투자 금지고요, 무주택자 대출 못 받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출 금지인 거예요. 근데 사회적 파장 때문에 지금 그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고 표현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전세대출이라는 게 갭투자 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유주택자 갭 투자할 때 잔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잔금이 금지인 거죠. 자, 주담대 금지 제한, 주담대는 금지도 있고 제한도 있는데 1주택자, 자, 은행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차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주담대를. 그럼 공산주의도 아니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직은 특정 은행부터 지금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발표가 있는데 3단계도 좀 지나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가상금리가 어마어마해져서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일단 대출 금지가 집값 하락의 원인이고, 두 번째, 이거 시각대 경기 침체. 여러분들 지금 며칠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폭락이 되는지 알겠죠?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출렁출렁.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흐름인데, 미국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제조업, 실업자, 이게 제일 커요. 제조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실업, 그리고 성장률. 미국은 자산 거품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주가, 달러, 채권, 암호화폐, 미국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거품이 충분해요. 왜? 그동안에 미국 중심으로 너무 막 뛴 거예요. 다. 솔직히 실적도 별로인 미국이 이렇게 거품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또 그런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위험 요인도 많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문제고, 전쟁, 그리고 원자재 값이 급등한 것도 다른 나라의 위험 요인이 돼요. 어떻습니까? 대출 금지 경기 침체를 이렇게 해석했더니 정말 집값 폭락의 요인이 보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집값 지금 당장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요인이 무관계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인,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집값 거품, 가계부채 심각하고 세계 1위죠. 집값 PR이라고 있어요. 당연히 집값 거품도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감소, 총인구, 생산인구, 여러분들 총인구 줄어들고 있고, 생산인구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만 늘어나요. 1인 가구 늘어나는 건 안 좋아요. 40%가 1인 가구예요. 저출산, 고령화예요. 인구 구조가 문제네요. 공급 폭탄, 이제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3기 실리스텍 인구가 한 7, 8년에 거쳐서 분양 및 입주를 할 겁니다. 약 100만이 갖고 와. 인구는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소화하나? 결론적으로 대출금지 경기침체 구조 요인이 집값 폭락의 원인입니다. 한국은행
폭탄 바람. 이렇게 한국은행도 지금 더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한국은행 이거 지금 곧바로 나온 뉴스 제목이에요. 집값 상승세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집값 하나 더 붙이면 가계부채가 더 심각하죠. 정말 폭탄 발언인데 특히 영끌 비투, 금리 인상, 집값 변동 이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2분기 가계비 1,896조 역대 최대. 여러분들 8월달만 8조가 증가했으니 말도 안 했죠. 역사상 최대치로 8월달 증가했죠. 기준금리 여기 수도권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 이 수도권이 진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담보대출이 급증한 거죠. 주담대가. 기준금리 인하 이거를 갖다가 연말이나 내년으로 늦출 수도 있어요. 진짜로. 미국은 9월달에 금리 인하가 확정적입니다. 이제 얼마만큼 인하할 기만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10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자,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연말 또는 25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집값 상승세, 가계부채 안 잡히면 인상할 수도. 물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안정 중이에요. 2.0이죠. 미국 금리 변화를 보고 판단하겠다. 자, 기준금리 인하가 이렇게 늦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집값이나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집값 변동, 집값 1년 뒤 더 오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택 가격 전망이 최고치다. 한쪽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 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 꺾였어요. 거래가 안 됩니다. 일단 꺾였다라는 표현보다 한쪽은 계속 오른다. 지금 최고치를 찍고 가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변동을 보자고. 대출 제한 강화, 스트레스 DSR, 대출 총량 규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겠다 그러는데 이래버리면 부동산에 치명적이에요. 자, 한국은행은요. 금융 불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가계부채와 집값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한국은행이 정책을 잘 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동안에 좀 타이밍도 놓치고 한 것도 있죠. 자, 연끌 파산, 신용위험, 연체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집값이 부정적이죠. 소상공인 파산, 자산 폭락, 소비 축소는 경기 침체하고 직결돼요. 건설사 파산, 건설 중단, 부도는 자 4번의 이금융권 파산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은행 부도로 전염이 되겠죠. 한계기업 부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적자 대기업도 부도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국, 미국이 아니래도 국내적으로도 얼마든지. 자, 이거 보시래요. 집값 하락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주택거래 뚝뚝, 매수심리 둔화, 서울집값 과열 잡히나 벌써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요 지표, 서울집값 0.32까지 뛰었던 게 0.21로 내려앉았어요. 이거 크게 내려앉았죠. 단 3주 만에 30%가 이렇게 상승세가 꺾였다면 이대로 흐르면 2달 만에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서울 거래량 7월 달에 7,000건, 8월과 9월은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서울 매물 6만 건에서 8만 건. 오히려 매물은 늘어났어요. 매매 수급지수도 89.8에서 89.3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수급지수가 심리가 꺾이고 있어요. 대출 규제 부과의 전세 대출 금지, 1주택자 아예 대출 금지고요. 사실상 무주택자 금지로 보시면 돼요. 주담대 대출 금지, 1주택 일부 은행은 아예 금지했습니다. 주담대 자체를. 대부분의 은행은 아직 대출이 축소인데 확산될 가능성이 크죠. 대출 금지 확대,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그래요. 특히 서울 집값이 너무나 많이 쪘어요. 자, 하락 요인, 해외적인 요인도 보시면 어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악화, 경기 침체 신호. 중국은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권 전위 확산, 지방 정부 규제 또는 붕괴, 전쟁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또는 이란 팔레스타인, 중국 대만, 이러한 지금 전쟁 요인 한번 자료를 보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서울이 역대 3위까지 이게 0이에요. 0. 정말 많이 뛰었어요. 파란 거 보세요. 많이 뛰었네요. 출렁출렁. 근데 여기 보세요. 쭉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 시점이 대출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직은 뜨겁습니다. 0.32보다는 0.21이 내려온 건 맞죠. 아직은 뜨거운 거 맞아요. 전국도 확 꺾였죠, 지금. 수도권도 꺾이고. 이게 가을, 겨울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냐. 자, 이제 매매량도 보면 7월달 정점 찍고 실질적으로 8월달 내려왔다고 봐야 돼요. 7천 건에서 더 밑으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6만 건에서 8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죠. 보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89 계속 89.3에서 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89.8 찍고 이게 지금 8월달이에요. 12일 18일날 꺾였고, 자 지금 9월달 더 꺾였어요. 왜? 대출 제한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팍팍 꺾이고 있죠. 집값 전망.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 집값 초비상 맞아요. 그렇지만 양쪽을 그래도 봐야죠. 하락 반전하느냐 상승 지속이냐. 그전에는 하락이란 말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쪘죠. 오히려 주간 단위로 21년을 뛰어넘었는데 이곳 서울 여름 찍고 여름에 절정을 찍었어요. 지금 가을로 가면서 꺾이고 있죠. 이 대출 규제가 원인이었죠. 경기 인천 지방 현재 보합 그리고 서울에 따라서 급락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자 보니까 2009년에 반등한 다음에 이제 13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하고 2009년, 2014년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흐름하고 자 22년에 떨어졌다 23년에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쌍둥이. 즉 23년부터 26년까지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 하락 요인, 집값 거품, 환율 불안, 대출 제한. 누가 말해도 대출 제한이 제일 커요. 그리고 미국발 경기 침체,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이게 요인이에요. 이제는 조금 무게중심이 커졌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전에 8대2였다면 지금은 제 생각인데 한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아직도 상승이 우세합니다.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국내 요인 같고 집값이 폭락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해외 요인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볼까요? 서울 2, 3년간 대세 강세장에 진입했다. 아직은 이게 더 무게중심에 쏠려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집없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락 요인이 커졌다고 저는 말했잖아요. 상승 요인보다는 작지만 하락 요인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많이 지금 늘어났어요. 경기 인천 지방 부분적으로 강세,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서울을 따라서 신고가 찍고 갈 것이다. 경기도는 회복할 것이다. 19년에서 21년 막 올라갔죠. 그때와 좀 비슷하다. 오히려 반대네요. 아까는 2009년에서 14년처럼 그 2차 폭락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상승 입장에서 19년부터 21년 그 꼭지장 찍고 가는 것과 흐름이 비슷하다. 상승 요인은 누가 봐도 금리 인하죠. 기준금리 인하. 해외 집값이 뛴다는 거. 정부 정책은 지금 대출 빼놓고는 상승 쪽 맞아요. 경제 회복, 공급 부족. 지금 서울도 1년만 더 보면 공급 부족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등등이 있어요. 분양가 뭐 상승. 자, 내 집 마련 몽땅 당했다. 서울 집값 상승률 32년 만에 최대인데 오히려 지방은 하락하고 최근에 대출 규제를 좀 이제 오히려 상승폭이 주고 있어요. 자, 누가 당했냐? 서울이 아닌 곳을 매입한 분들, 서울과 비서울 양극화로 본격적으로 하락이 이제 커졌고, 오히려 지방은 지금이 바닥이에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도 있는 것도 많고, 당한 건 맞잖아요. 비서울이. 경기, 인천, 지방 대부분 지역은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웬만한 곳들은 지금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이번 대출 규제를 다시 또 멈칫. 비서울 실거주 투자자, 서울 외곽은 오히려 당했죠. 지금이 바닥이에요. 영끌로 매입하신 분들, 가계비 상반기 26조, 3년 내 최대치인데 현재 상승 30%, 집값 하락 70% 위험. 뭔 말이냐? 영끌로 매입하는 분들은요, 좋은 비싼 곳을 이렇게 많이 매입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규제가 많아서
주로 외곽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 금액대가 작은 것들을 많이 매입했는데 안타깝게 그것들이 추가분담금 우려로 지금 급락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끌 매입하신 분들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는 미분양 매입한 분들도 많아요. 불확실 매입, 수도권과 지방 고분양가 미분양을 많이 매입했다 이거죠. 자, 이제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폭탄 발언한 걸 한번 볼까요? 자, 물론 정부도 집값이 태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부동산 대책이 가졌더니 실제로 어떻게 최근에 와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합니까? 물론 제스처이고 쇼일 수도 있어요. 집값을 잡기 위한. 집값 잡기. 금리 인하를 늦춰봐서 집값을 안정시킨다. 또는 인상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집값 잡을 생각도 있죠. 부채 잡기. 가계부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물가 잡기. 물가는 좀 잡힌 것 같아요. 자, 2.4, 2.6으로 상승했었는데 지금 2.0이에요. 자, 8월달 거 대출 강화. DSR 40%. 스트레스 DSR 2단계 가상금리가 막 올라가서 실질적 주담대는 더 높죠. 주담대 저대출 강화. 아예 그냥 금지 쪽이죠. 주담대는 완전 금지도 있지만 제한도 있고 저대출은 사실상 금지에 가까워요. 가계부채 극단 대책. 대출 총량제를 지금 도입하거나 그럼 딱 주요 지표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 이미 중국은 무너졌고 미국에서 오는 경기 침체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금리 인하의 세 가지 문제점. 이게 정상적이라면 미국이 9월 인하하고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기준금리 0.25 정도로 인하하는데 바로 이거 집값, 가계부채, 환율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인하를 머뭇거리고 심지어는 기준금리 인상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부동산 양극화, 기준금리 인하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집값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달러도 그렇고. 자, 미국 경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아시아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미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의 투자회. 진짜 비트코인 금이 뛰는 걸로 봐. 특히 금이 뛰는 걸로 봐서 미국 거품이 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자산 거품이 폭발. 주식, 채권, 부동산 다 거품이 많아요. 경기 침체도 심각해요. 연방부채 많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고 제조업 기수, 실업률, 성장률 미국 다 안 좋아요. 지금. 특히 제조업이 지금 5개월 연속 50 아래로 추락했어요. 안전자산 급등. 그러니 금이나 원자재 같은 미국 거품이 심하고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이 뛰는 거예요. 자, 지금 막 번개가 치고 달러가 날아다니고 그럽니다. 경제의 소용돌이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와 집값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금리 인상 발언에 담겨 있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부동산 향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